여러분, 저는 지금 베일 속에 갇힌 나라 천공의 성지 산마리노 공화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7개. 우리는 산마리노라는 미지의 국가, 그 국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 먹겠죠? 네, 간단하게 파스타 한 끼 먹고 식사하고 있는데, 이 동네가 산이라서 버섯이 많아요. 버섯 진짜 맛있네요. 버섯 파스타 추천. 맛이 중요하죠. 와. 색깔이 되게 잘 저는 지금 산마리노 공화국에 와 있습니다. 네, 베네치아에서 차 타고 2시간 반, 3시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 바티칸과 더불어서 있는 나라고요. 세상에서 3번째 정도로 작은 나라가 산마리노 공화국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산마리노에 대해서 그 정보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베일 속에 가려진 나라, 이 산마리노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산마리노 오실 때는 특별하게 국경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좀 뭔가 아쉽다. 이 산마리노 공화국에 그런 스탬프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이 케이블카 딱 내리면 바로 왼쪽에 이렇게 이 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약간 관공서 느낌의 사무실인데 이곳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여러분 여권 스탬프를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좀 고급스럽게 찍어주니까요. 5유로가 좀 돈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산마리노 공화국은요, 대중교통으로 올 수도 있고요. 오는 법 제가 하단 설명란에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렌트카 차를 끌고 오시면 사실은 편한 곳입니다. 차를 타고요, 산마리노 공화국 이 위쪽 동네까지 와서요, 주차를 하시고 관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냥 차를 주차하시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오는 게 싫어서 지난번에는 차를 끌고 위까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왔거든요. 이 케이블카 비용이 4.5유로 왕복.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케이블카가 굉장히 빨라서 금방 위까지 올라와요. 네, 여러분, 사람이 좀 없는 곳에서 이 베일 속의 나라, 천공의 성지 산마리노 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AD 300년경 강력하게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던 로마가 그리스도 교도만을 박해했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죽은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격화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로마는 다신 국가였거든요. 판테온을 만들어서 모든 신을 함께 섬겼는데 그리스도교는요, 일신 종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 없고요. 세 번째,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거든요. 귀족이 있고 일반 로마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 교도들은 평등을 주장합니다. 신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게 로마 이 사회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사상이었죠.
성당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성당 가면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노예가 이 귀족한테 형제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요, 굉장히 불순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그리스도교도를 박해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수많은 박해가 있었거든요. 산 마리노라는 나라 이름이 이 마리노라는 남자의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크로아티아 달마치아 지방의 사람인데, 이쪽 리미니, 지금 제가 와 있는 산마리노에서 가까운 이 항구 도시 리미니에서 석궁일을 했답니다. 그때 또 때마침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자 그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작은 동굴에 숨어 들어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그치지 않자 이 티타노라는 산이거든요. 이 산이 해발 한 800m 되는데 이 산 정상까지 와서요,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 것이 산마리노 공화국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산마리노 공화국은요, 476년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독자적인 국가를 유지했고요, 이 작은 나라가 생존을 이어갑니다. 이 이유가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은 뭐 차를 타고 올 수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이곳이 군대를 이끌고 이곳까지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를 정복한다고 해서 뭐 얻을 게 없어요. 뭐 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많은 이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를 그냥 건들지 않고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마리노는 독자적인 공화국을 유지해 갑니다. 여기 지금 결혼식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굉장히 멋지게 하고요, 이 성당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산마리노 동네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요. 네, 이 조그만 나라의 수많은 상가들 보이세요? 뭔가 공장을 만들거나 땅이 넓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산마리노 공화국의 주력 사업은 쇼핑입니다. 이곳이 하나의 거대한 면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유럽 사람들은요, 향수, 안경, 선글라스, 시계 같은 면세품들을 많이 구매하러 나와요. 기름값도요, 이탈리아랑 붙어 있는데 기름값도 여기가 한 300~400원 정도도 쌉니다. 그렇게 이제 기름 넣으러도 오고, 싼 면세품들을 쇼핑을 하기 위해서 오는 동네입니다. 네, 이탈리아 살다 보면요, 해가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제가 좋아해서 여기 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이게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선글라스가 더 싸거든요. 레이반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한 5만원 정도 더 싼 것도 많은데, 그 이탈리아보다 이곳이 한 10%? 한 15% 더 싼 것 같아요. 제가 봐놓은 레이반 선글라스가 이탈리아 가격에서 150유로였는데 여기 110유로에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면세품 쇼핑하러 많이 오는 곳이에요. 보이세요? 이 산마리노 공화국은 해발 700m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시든 이렇게 환상적인 뷰가 보입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식당인데 피자 마르게리타가 한 판에 4.8유로. 서비스 차지는 없습니다. 가격이 훌륭하네요. 맛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좋네요. 네. 이런 산마리노 공화국의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오르막 내리막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걷는 거 싫어하고 오르막길 싫어하는 여행자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뭐 가파르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좀 오르막길이 많다는 거, 이건 좀 염두에 두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첫 번째 이 망루 토레인데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성벽을 걸을 수 있게 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망.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나라를 지켰던 격전지, 그 요새는 총 3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첫 번째 요새, 그리고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요새가 지금도 산마리노의 상징처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네, 보통 유럽에 이렇게 탑에 오시면요, 탑에 이렇게 감옥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 좋은데 왜 감옥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탑 자체가 워낙 높고 완벽하게 봉쇄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탑에는 감옥들이 있는 거. 원래 입장료가 4.5유로거든요. 근데 오늘 그 유럽 여행자의 날 행사 때문에 네, 공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행사 때문에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행자들이 많아요. 좀 더 활기찬 모습을 좀 보여서 이 여행업으로 먹고 사는 산마리노 사람들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와, 여러분 저기 산 너머에서는 정말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폭풍 같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북쪽을 정복하면서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나폴레옹이 굳이 이 조그만 나라, 이 산 위에 있는 인구 뭐 한 그때는 한 15,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조그만 나라를 정복하는데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스스로 무너질 나라다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무너지고요. 비엔나 회의에서 이 산마리노 공화국은요,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유럽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나폴레옹 이후에 산마리노 공화국의 위기는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 들어보셨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로 1400년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세 침략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가 로마 제국의 후예인데 언제까지나 당하고 살 거냐, 뭉치자.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라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일평생 자기가 통일했던 남쪽 지방을요, 북쪽의 이 빗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라는 남자에게 양보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의 대업을 이뤘던 남자인데, 이 사람이 통일운동할 때 오스트리아 쪽과 전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이 주세페 가리발디가 전투에서 패하고 쫓겼답니다. 그 도망친 주세페 가리발디를요, 이 산마리노 공화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숨겨주고 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줬던 그 하나의 사건으로 주세페 가리발디는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할 때 산마리노 공화국 사람들은 이 통일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들의 뜻을 존중해서 산마리노 공화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직도 산마리노는 독립된 공화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가족이 같이 여행 왔어요. 3대가 되게 보기 좋죠. 예, 사진 찍어 달래요 우리. 자오, 봄비아죠. RSM, 리퍼블리카 산마리노 공화국이란 뜻이고요. 이게 산마리노가요, 유로화를 쓰고요, 이탈리아 말을 쓰지만 유럽 연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쓰는 자동차 넘버는 쓸 수 없고요. 산마리노 공화국 별도의 차 넘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산마리노의 상징이죠. 세계탑과 리퍼블리카 디 산마리노라고 적혀 있죠. 네, 여러분 이 산마리노 공화국에 축구 대표팀도 있는 거 아세요? 인구 3만밖에 안 되고요. 그 남자 인구가 한 15,000명밖에 안 될 텐데 여기 축구팀도 있고요, 국가대표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예선, 그 유럽 다른 팀들과 축구하면요, 뭐 승점 자판기 정도고요. 보통 한 15대 0, 뭐 8대 0, 7대 0으로 막 지는
유럽 최약체 팀입니다. 작년에 레이 슈터인하고 붙어가지고 원정 가서 한 골 넣었대요. 그래서 이 원정에서 골을 넣은 게 거의 16년 만, 17년 만이라서 이 산마리노 공화국에서 정말 축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잉글랜드와 이 축구 예선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산마리노 선수들이 12대 0인가 굉장히 큰 점수차로 졌는데요. 경기 끝나자마자 루니아 달려가서 사인 받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재미를 자아내는 나라가 산마리노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축구팀이 없지만 이 산마리노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17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척박한 돌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공화국,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서도 꿋꿋이 이 땅을 지켜낸 강인한 사람들의 땅이기에 이 작은 나라는 크고 강하게 제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같이 떠나시죠. 차오차오.